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자는 린다 본,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십 년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 질문하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며 고치기를 원하지 않던 세계에 집중해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많은 시련을 당해왔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근원적 에너지와 그토록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요는 이것이다. 계속해서 환경의 희생자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모든 사람의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결코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단 한 가지, 즉 우리가 간절히 바꾸기를 원하는 일만 계속 될 뿐이다. 어떤 것을 창조하기 위한 레시피는 정말로 간단하다. 좋거나 나쁜 감정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진동을 택한 다음 다양한 정도의 감정으로 가공해 자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끌어당긴 것이 오게 된다. 우리가 집중한 것과 그것에 진동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왔다면 또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되도록 허용해 왔다면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에 계속 집중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오랫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든 16초면 진동으로 이어진다. 사실이다. 단 16초면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각과 연결된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하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반복되는 16초 동안 수많은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등 수없이 많은 것을 걱정해 왔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계속 동일한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이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끝없이 집중함으로써 계속 부정적인 긴장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것은 매일의 분노가 아니라 해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바르게 해야 해, 길을 찾아야 해 라고 끝없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리는 이른바 조용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 견디고 살아야 해, 좋든 싫든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은 진동을 지닌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그것을 찾아내는지, 왜 그것을 계속하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등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곳은 단 한 곳, 즉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한다. 다른 때는 두려움, 책임, 걱정, 의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는 심리학자들의 진부한 용어를 던져버리고 모두 다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감정의 대부분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다. 크든 작든 여기든 저기든 지금이든 과거이든 미래이든 상관없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끝이 없고 대부분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이고 끔찍하게도 우리를 속박한다. 이런 것을 보자. 우리는 날씨가 나쁠 때는 운전해서 출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관이 기분 나쁘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궁핍이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질 나쁜 고기를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흉하게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가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해고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어선 긴 줄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정부서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추운 기후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빨간 신호등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등등. 위의 나열한 것 가운데 한두 가지는 단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많은 감정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떤 것 하나를 장시간 집중해 보라. 그러면 자신도 아래채기 전에 눈앞에 나타나 있을 것이다. 더욱 나쁜 것은 우리가 종일 내뿜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결합된 힘은 진동의 결합체가 되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좋든 싫든 그 결합체는 보통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그 진부한 집착인 만일 뭐뭐 했더라며 늘 생각해보자. 만일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더라면, 만일 대학을 다녔더라면, 만일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만일 그 직장을 택했더라면, 만일 차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만일 뭐뭐 했더라면, 만일 뭐뭐 했더라면은 원하지 않는 것의 과거형이다. 나는 그런 부모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학위 없는 직장을 찾는 일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불행한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보수 적은 일자리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차 사고를 원하지 않았지만 차선을 변경했다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정적 욕구를 교묘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 또한 원하지 않는 것에 위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나는 병이 낫기 원해. 나는 빚에서 벗어나기 원해. 나는 체중을 줄이기 원해. 나는 담배를 끊기 원해. 나는 우리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종존되기를 원해. 나는 배우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원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해서 부정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삶에서 저는 원하지 않는 것을 정조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닥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에 처음으로 동의하려고 한다. 우리 대부분은 프레드 신부와 같지는 않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인생을 즐긴다. 일몰 장면을 보며 전율한다. 작은 물고기를 낚으면 도로 놓아준다. 친구들이 승진하면 기뻐한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조크를 하면 웃어준다. 금요일 밤에는 외출을 즐긴다.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칭찬받아야 할 것은 칭찬한다.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럼에도 삶의 초점은 끝없이 원하지 않는 것에 두어왔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차가 고장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온종일 이것저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끌어당기게 되었다. 하는 일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차가 고장이 났거나, 당신을 화나게 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그 일로 돌아가서 격해진 감정으로 16초간 지속할 때마다 그것이 더욱 커지고 힘이 더해져서 더욱 그것을 생각하기가 쉬워진다. 정글에 길을 내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쳐내다 보면 이내 멋진 길이 만들어져서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렇다. 같은 주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내 생각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털어내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 버린다. 세차의 흠집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에 바보짓이라는 같은 진동을 끌어들이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집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요란한 개를 키우는 얼간이를 끌어들여 계속 살도록 만들게 된다. 대금지금 문제를 더는 겪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된다. 휴일에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혼자 있게 된다. 당신의 진동에 16조 이상의 무엇을 포함시키면 좋든 싫든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당신의 일부, 당신의 일상적 진동의 일부가 된다. 이내 당신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 진동할 것이고 그것을 말할 것이고 그것을 불평할 것이고 그것을 곱씹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것이 처음보다 더 강하게 당신의 일상 진동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을 진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당신의 일부인 것이다. 아무리 불평하고 걱정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당신의 일상 진동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집중하며 곱씹을수록 당신의 진동과 더욱 일치시켜 당신이 떨치기 원하는 그것을 오히려 단단히 붙들게 된다. 이제 두 가지가 분명해진다. 1. 원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 당신이 그것을 끌어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끌어가게 된다. 2. 원하지 않는 것을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유사한 주파수를 지닌 부정적인 일을 끌어당기게 된다. 부정적 진동은 어떤 종류이든 어느 정도이든 어떤 이유이든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서 스스로를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존재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차이이다. 부정적 진동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 부정적 진동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기를 거부할 때 생긴다. 부정적 진동은 원하지 않은 것과 함께 살 때 생긴다. 그것은 오직 거기에서 생긴다. 부정적 진동은 장난감 전문점으로 들어가는 문을 쾅 닫아버렸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지닌 낮은 진동을 통해서는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기쁨이라는 다른 진동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좋은 느낌이라는 높은 진동으로 불러낼 때까지는 우리에게서 멀리 존재한다. 이처럼 간단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적 존재, 확장된 자아의 높은 진동과 조화되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부정적 진동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하는 유일한 진동은 우리의 원래 의도, 즉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의 진동과 일치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는 상태와 같다.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와 섞이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시간에 지배적인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 약간 걱정하는 느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인 풍요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린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좌절시켜 왔다. 돈, 자녀, 부모, 세상 형편 같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온 일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흐름을 끝없이 생성해 우리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는 것 대부분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는 다른 방법이 있다.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감정은 무엇이든 완전히 낡고 부정적인 것으로 무언가가 결여된 데서 온다. 이것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부정적 감정은 그것이 미약하든 잘 감추어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비난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이나 물건을 잃는 것을 염려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는 것 때문에 무엇이 거기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해한다. 우리는 만들어낼 시간이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한다. 이미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핍에서 온다. 그러므로 이를 감사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고? 그래, 이상하게 들릴 줄 안다. 그러나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참한 경험, 끔찍한 사건, 불행한 순간, 작은 걱정 등은 모두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하지 않는 것은 깨어나라는 요청이요. 숨어있던 데서 나와 기어를 바꾸어 참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 감정에 감사하라. 아무리 끔찍하고 많아도 상관없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요. 행복으로 가는 도약대이다. 물론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기뻐한다는 개념에 익숙하게 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기만 하면 의도적 창조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요. 가장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어린 시절 높은 곳에서 다이빙 해본 적이 있는가? 또 처음으로 높은 산으로 오르고 오른 적이 있었는가? 그럴 때마다 안전해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 두려웠지만 당신은 계속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이르렀다. 당신은 망설이면서도 도약대 끝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친구들이 저 아래서 소리치는 것도 들리지 않았다. 물이 20미나 멀리 있는 것 같았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해냈다. 당신 안에 있는 무엇이 이 일은 신기원이요. 생애 최고의 순간임을 알아차렸기에 이 일만 해내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전부했다. 얼마나 빠르던지 그리고 해냈다. 그리하여 당신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늘 계속되는 문제라는 다이빙 습관에서 탈출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이빙에 관한 선입관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에 집중하는 일을 멈추면 된다. 그 일이 어렵다고? 그렇다. 해낼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어떤 곳은 당신의 초점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고 더 즐거운 곳으로 초점을 옮기게 되어 에너지를 바꾸게 된다. 문제가 창조된 그 동일한 주파수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는 당신의 삶의 초점이 되지 않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손가락에 난 상처처럼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생각할 때마다 고통을 준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이 치료되어 사라질 것을 믿는다. 그렇게야 그렇게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원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다. 다만 거기에 집중되는 시간을 중단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다. 1. 즉시 초점을 바꾼다. 당신이 걱정과 비난의 모토 등 염려의 모토라는 상황에 집중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다른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즉시 찾도록 하라. 당신과 관계가 좋은 배우자, 그리고 당신의 가정, 노래, 강아지, 새옷, 초콜릿 아이스크림, 연애, 곧 있을 휴가, 지난번 휴가, 특별한 식당, 잠든 딸의 귀여운 모습으로 생각을 옮기라. 뭐든 좋다. 그렇게 한 다음 기분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하라. 그것은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이 변화되게 한 다음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초점은 그 상황에서 떠났고 당신의 목적, 모터는 제자리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밸브가 활짝 열리며 반전이 시작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체해 놓은 그 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냥 생각하고 어떻게에 관한 생각은 하지 말라. 원하는 것, 목적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할 수 있는 한 즐거운 새 초점의 느낌에 최대한 머물라. 그 고주파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원하지 않는 상황은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괴롭히는 상황에 오래 집중할수록 상황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2. 즉시 달래는 말을 내뱉는다. 상황에 관한 초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자신을 달래는 말을 하되 마치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가 어린아이를 위로하듯 큰 소리로 하라.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듣기 원하는 위로의 말을 하라. 괜찮을 거야. 상황이 바뀌고 있어. 이제까지도 괜찮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걱정할 것 없어. 조금이라도 느낌의 변화가 있다면 계속 따뜻한 말을 하라. 그러면 높은 에너지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편안한 상태가 되면 생명의 근원 에너지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어 차분하게 될 것이다. 괴로운 상황에 맞춘 초점을 멈추고 그 상태를 할 수 있는 한 오래 지속하라. 3. 즉시 단호하게 외친다. 이 단호한 사랑의 말을 당신 자신에게 큰 소리로 하라. 비결은 기죽지 말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도 절대로 기죽지 말라.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경우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초점을 옮겨 진동을 바꾸었을 때 일어날 일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말한다. 자, 찰리, 너는 이 엉망진창인 상태에 빠져 있어.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길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 기분에 머물면서 온종일 이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야. 그러니 이 비참한 구덩이에서 나와 좋은 느낌을 줄 것을 찾도록 해봐. 그래, 지금은 좋은 느낌을 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이 이를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 느낌이 달라질 때까지 그런 것처럼 하라. 그러면 미묘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는 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늘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가지지만 대체로 나는 이 방법을 뛰어넘어 좋은 느낌의 모터가 최대로 가동하게 하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물론 당신에게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4. 즉시 즐거운 일을 한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라. 산책을 하거나 세차를 하거나 고양이에게 빗질해 주거나 새 옷을 사거나 케이크를 굽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무엇이든 그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높은 에너지 흐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일을 실행하라. 그런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소리내어 말하기를 시작하되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대신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 모든 방법과 관련해 명심할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하라 라는 옛말이다. 초점을 맞추고 푸근한 말을 하고 단호한 말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한 즉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느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상황에서 초점을 옮겨 밸브가 열리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이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흥분할 준비가 된 것이다. 초점 변화는 이런 것이다. 초점을 현재 즐겁지 않은 것에서 즐거운 원함으로 옮긴다. 처음 단계에서 마스터해야 할 일은 원하는 것에 대한 즐거운 느낌을 끌어모으는 일이다. 그거면 된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의 20% 정도 동안 밸브가 열리게 했다면 축하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모든 시간에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그 상황을 만들어 냈던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가 사라지고 근원 에너지 진동을 내보내는 밸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내 높은 주파수 때 보통 주파수가 50대 50으로 진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진동과 즐거운 것에서 나오는 진동이 50대 50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원했던 변화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났음을 아는 순간 변화된 에너지가 다가왔을 때 이루어진다. 이제 당신은 60대 40의 비율로 도약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75대 25, 85대 15로 올라간다. 이 시점에 이르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이 하나씩 마법처럼 당신의 삶에 쏟아져 그토록 원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제 좋은 느낌이 저절로 다가온다. 그렇지만 명심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는 부정적 진동에 집중되어 있던 초점을 얼마나 빨리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옮기는가에 달려있다. 그 순간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만 당신은 문제 대신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것이 주는 좋은 느낌의 진동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즐기라. 문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말라. 그리고 원하는 것을 몽땅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다양한 난관에 부딪힌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다스리는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난다. 반드시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찾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도록 하라. 그리고 명심할 것은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어떤 여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진행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지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상황에 아무리 난감할지라도 당신은 좋은 느낌, 아니 더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흘려보내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일은 더욱 쉬워질 것이다. 야오 신드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아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늘 행동이 중요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하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도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얼마나 많이 혹은 자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경우 우리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하게 된다. 좌절하여 포기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론 레인저의 주인공처럼 백마에 뛰어올라 야호 하고 외치며 달려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앞에 닥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쳐부순다. 어떻게 하든 현실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동을 잘 살펴보자.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이 열정적인 행동을 야오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밸브가 닫혔을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면 어떤 것이든 여기에 해당한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일이 일어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야호 하고 외치면서 열정적인 행동으로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주적 창조란 에너지를 흘려보내 끌어당기는 것이지 강물이 거슬러 흐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야호 신드롬이다. 야호 신드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진동으로 요청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하물며 당신이 진동으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억지로 밀어붙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자동적인 반사 행동을 멈춤으로써 헛된 행동을 고무된 행동으로 대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열심히 초점을 맞추다 보면 밸브가 열려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이제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된다. 아이디어가 넘치게 된다. 우리는 창조적 생명력을 받아들여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쉽고 확실하게 인도된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의도적 창조자인 것이다. 모든 것을 기뻐하라. 바로 보자. 우리는 항상 대비되는 것, 즉 좋아하지 않는 것에 직면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며 솔직히 가장 즐기는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질라든 벼룩이 무는 것이든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짜증이 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흘러보내고 있는지 경고하는 것 이상의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끝이다. 어떤 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느낌이 들고 즉흥적인 반응을 하여 열정적 행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긴장을 풀도록 하라.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뀔 것이며 그러면 진동이 바뀌어 우주와 당신의 확장된 자아가 나설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적인 신념과는 반대로 먼저 좋은 느낌을 가지게 하기 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엉망인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일을 멈추고 더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평생 가지고 있던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과거에 흘러보낸 에너지의 결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다음 그 상황의 긴박함에서 물러서서 더 큰 관점으로 보도록 하라. 고쳐야 할 것, 부족한 것은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흘러나옴을 명심하라. 그것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고 즐거워할 방법을 찾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와 원하던 변화가 시작된다.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말라. 반대로 현재의 상황이 제 아무리 불쾌하게 보여도 그것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다 잃으라.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밸브를 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해답이 나올 것이고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엉망인 상황을 즐기라. 그렇지 않고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보다는 가능성을 응시하라. 그리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멋질까를 생각하는 갈망이 아닌 즐거운 느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다에서 아주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